우리는 평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합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유튜브 콘텐츠까지 이야기 형태의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 넘쳐나죠. 하지만 이런 수많은 이야기 매체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설 읽기는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른 어떤 매체에서도 쉽게 얻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읽기만이 줄 수 있는 5가지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내면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물의 마음속을 매우 깊이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몰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소설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설득하고 합리화하는지까지 문장으로 세밀하게 표현하죠. 독자는 그 문장을 따라가면서 인물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한 사람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소설 읽기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으로 세계를 구축하는 경험인데요. 영상 콘텐츠는 이미 완성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등장인물의 얼굴도 정해져 있고 목소리도 정해져 있으며 공간의 모습과 분위기까지 모두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상태죠. 하지만 소설은 다릅니다. 책 속에는 오직 문장만 존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독자의 머릿속에서 장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작품에서 낡은 바닷가, 마을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작은 어촌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등대가 있는 해안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파도가 잔잔한 항구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장을 읽어도 독자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그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는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독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읽는 경험입니다. 소설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흐름이죠. 훌륭한 작가들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매우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관찰하게 되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현실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독서가들이 소설을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느린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장면이 빠르게 바뀌고 이야기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소설 읽기에서는 속도를 독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읽을 수도 있고 장면을 오래 떠올리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깊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인물의 선택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소설 읽기는 단순히 이야기를 소비하는 경험이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독서 방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을 깊게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소설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을 길게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문을 열기 직전 몇 초 동안 느끼는 긴장과 고민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소설에서는 그 시간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을 깊게 바라보는 방식 덕분에 독자는 인물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영상 매체에서는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설 읽기를 어렵다고 느낍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매체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영상 콘텐츠는 빠르게 장면이 바뀌고 정보가 바로 전달되지만 소설은 독자가 직접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읽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읽기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보통 몇 권 정도 꾸준히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물의 감정도 더 잘 보이게 되고 읽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설 읽기의 재미를 본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소설을 직접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독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접하다 보면 이야기 구조와 인간 심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 읽기가 그저 취미를 넘어 하나의 깊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삶을 체험하고 상상력을 활용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혹시 요즘 소설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 권을 펼쳐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권을 지나면 어느 순간 이야기 속 세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설 읽기는 다른 어떤 매체와도 다른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